자, 여러분 1편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요번 이제 2탄은 질문 1탄에서 다루지 않았던 질문들을 2탄에서 바로 또 주요하게 다뤄줄 거니까 관심 있고 그리고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2탄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물음표. 굉장히 고찰이 느껴지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종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고2인데 제주대학교 약학과를 희망하고 있대요. 현재 내신이 3점 극 후반대, 종합 3등급 과목이 3과목, 수학 1등급, 통합과 2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무튼 본인 내신이 3점 극 후반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에 얼마나 내신이 올라야 제주대 약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에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고찰이 많은 학생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과를 말하면서 학종을 얘기하는 거 보고 고민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주대 약학과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수시 모집 요강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을까요? 없다면 빠르게 찾아보셔야 돼요. 제주대학교 22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보면 약학과는 학종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본인은 고2니까 23학년도겠죠? 제가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서 23학년도 제주대학교 약학과도 선발 방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본인은 현재로선 학종으로 제주대 약학과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항상 제가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목표 대학을 설정을 했으면 적어도 본인이 가려는 대학이 어떻게 본인을 선발할지는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좀 종합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23학년도 약학과를 갈 거면요, 약학과가 이제 모든 대학, 그러니까 내년에 뽑는 23학년도에 뽑는 모든 약학대학의 수시 선발 방식을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따로 여기 방송팀한테 드려서 아마 여기 옆에 이쪽으로 가나요? 아무튼 그거에 이제 올라갈 텐데, 거길 보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일 많이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아주 극히 일부만 선발합니다. 23학년도예요. 23학년도. 그걸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한 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학종이다 보니까 학종으로 선발하는 약학대를 당연히 찾아보는 게 좋고요. 지금 본인 내신이 3점 극 후반대라는 거 봐서 솔직히 입결이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그냥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보여준 정보로만 따졌을 때는 정말 약학과를 가고 싶다면 지금 상황에서 학종이나 교과, 특히 교과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학종을 준비를 좀 빡세게, 비교과를 좀 약학과에 잘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은 정시를 준비하는 게 본인한테는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교과가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3등급이 점수차가 40점 차이에요.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이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960점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 본인이 3등급 되다? 그러면은 사실상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처받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입시는 현실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 2학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1학년, 2학년은 제 그 입시 컨설팅의 기준에 참 부합을 해요. 저는 3학년 때 딱 찍어주는 뭔가 이런 컨설팅보다는 1학년, 2학년 너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해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되게 전 중시 여기고, 그게 입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사설은 집어치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현재 지금 저는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왔대요. 가슴이 아프죠. 이러면 대부분 5등급이고 6등급도 있대요. 일반고에서 5, 6등급이면 공부를 본인이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인이 가고 싶은 과는 간호학과, 건축학과, 심리학과를 생각하고 있다. 또 높은 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쭉쭉쭉 되게 질문들은 많은데 일단 필요 없는 부분 제끼고, 중요한 건 본인은 중앙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앙대를 가고 싶고, 사실상 간호학과 쪽이나
아니면은 심리학과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냥 취업이 조금 유리한 간호학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2학기 때부터 최소 몇 등급을 해야지 중앙대를 갈 수 있을까요?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대부분 5등급을 맞았어도 2학기 때부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교과 전형으로서는 본인은 못 써요.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전형이 거의 1점 중반대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교과 전형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정말 중앙대를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학종을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입니다. 본인은 지금 1학년 1학기 성적이 5, 6등급 되면 일단 교과 정량평가다 보니까 이미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조금 됐고요. 남은 학기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총 4개 학기가 남는데, 이때 본인이 성적을 우상향으로 계속 올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교과 전형을 조금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해요. 갑자기 무슨 1학년 1학기에 일반고 학생이 내신 5, 6등급을 받다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무슨 2학기 때부터 내신 자체가 1점? 막 2점 초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전략적으로 종합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즉, 이 지금부터라도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을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잘 보냈어야 돼요. 너무 짧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신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학기마다 성적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 같은 케이스는 총 3개 학과를 얘기했는데 부모님하고 충분히 빠르게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 학과를 하나를 정하고요. 왜냐면 본인이 내신이 처음 출발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현재 이제 남은 4개 학기 동안 비교과도 약간 다 그쪽으로 맞춰서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신도 당연히 조금씩 꾸준하게, 물론 확 올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천히 계속 끌어올리시되 주요 교과 위주로 끌어올리시고, 본인이 간호학과 쪽을 생각한다면 특히나 과탐 쪽 있죠. 과탐 과목, 그 부분의 내신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냐? 1학년 때는 어쨌든 통과해서 본인이 망했을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과탐 과목이 쫙 찢어지죠. 그때 본인이 그 특정 과탐 과목에서 내신 성적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 두면은 그 부분이 학종에선 정성평가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보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이 부분까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포인트는 본인 내신을 천천히 계속 끌어올려서 내신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특정 전공을 하나를 결정하셔서 그거에 대한 비교과를 확실하게 잡아라.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시 고민을 상담해 주신다고 해서 보내봅니다. 웃음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일반고 내신 2.7인 학생인데요. 나름 학종 준비도 열심히 했고 내신보다 생기부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하셔서,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1교과 5학종을 적으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성적대에 맞는 대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 정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너무를 2번을 붙였어요. 상향을 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향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 이제 주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질문에는 포인트가 한 2-3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나름 학종 준비도 열심히 했고 라는 부분, 그리고 내신보다 생기부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했다. 이 부분이 주요 포인트인데, 사실상 요거는 조금 제가 학종 준비를 할 때, 학종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주의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학종 준비를 했다? 그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본인의 평가예요.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본인 학생부밖에 못 본다는 부분이 조금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학생부만 본 아이들, 그리고 주요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죠?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럼 그 입학사정관들은 본인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본인이 지원을 했을 때 그 입학사정관들은 뭐로만 가지고 본인을 평가하냐? 뭐만 가지고 평가하죠? 3년 기록이 누적된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냥 학생부에 적힌 글자만 가지고 본인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본인 학생부를 봤을 때 특정 문장이 간단하게 적혀 있어도 본인 인생이고 본인이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게 막 머릿속으로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이런 게 학생부에 적혀 있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해석 자체가 굉장히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입학사정관들은 그 본인이 생각했던 활동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단순히 그 문장만 가지고 본인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부를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분석하고 평가를 할 때는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남이 봤을 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봤을 때 이 학생부를 보고 나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팀한테 서울대 붙은 학생의 세특 자료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일부만 이제 세특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줄 건데, 그거를 여기 위에, 여기 양쪽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에 띄워 놓으면 한번 꼼꼼히 보세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 스탑 해놓고요. 보고 나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척도화시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본인 비교과 내용, 세특사항 자체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예시로 든 세특 사례랑 비슷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 학생부는 꽤 괜찮은 학생부라고 평가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기부 비교적 좋은 편이다, 학종 준비 열심히 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고요. 꼭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1교과 5학종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성적대에 맞는 대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상향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향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거는 딱 답이 있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 이제 3학년이겠죠? 모의고사 3월, 4월 이런 거 다 접고요. 3학년 때 본 모의고사 중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있죠. 그거 성적을 평균점을 기준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본인이 그 점수로 정시를 지원했을 때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학 라인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는 상향, 하향, 적정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답은 없어요. 수시 지원이라는 건 본인 성향에 맞춰서, 본인 목표 대학에 맞춰서, 그냥 본인의 그 인생 기준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쓸 친구들은 진짜 육상향을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3장에 하향 3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사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약간 평균적으로 조금 하향 그리고 안정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학교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그거를 맹신해서 본인 목표 대학과 안 맞는다고 해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처럼 이제 사설 업체들이나 이런 사설에 이제 문의를 해서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고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보고요. 비교를 조금 해본 다음에 본인 성향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소서 관련 질문이네요. 자소서는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니 다 각각 다른 활동들을 가지고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들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자소서 관련된 이렇게 포인트 잡는 거는 100% 정답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써 있기는 한데 그거를 참고점으로는 잡으시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재상이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또 융합형 인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이 인재상 때문에 모든 학교의 자소서 활동 내용을 다르게 한다?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비추해요. 왜냐면 어찌됐든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활동 내용을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활동 내용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맞춰서 조금 더 연계해서 알려주자면 그 활동들을 잡으세요. 내가 어떤 활동을 자소서에 녹일 건지. 첫 번째, 이 활동을 결정할 때의 팁은요. 학생부를 첫 번째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에서 비교과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이미 그 학생부에 충분히 어필이 됐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와 자소서를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은 충분히 학생부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그 학생부 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겠죠. 근데 자소서에도 본인이 이 활동이 되게 좀 자부심이 있다고 해서 또 그 내용을 거기다 또 적어 놓는다? 객관적으로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평가를 더 받을지. 소스를 선택을 할 때는 학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쓸 내용들이 많다, 그런 소스를 빼내야 돼요. 그런 소스를 빼놓은 다음에 자소서에다가 이제 질문, 이제 세 가지 질문, 거기다 이제 녹여내면 되는 부분인데, 요 활동들을 녹여낼 때 인재상이랑 조금 관련 지어서 녹여내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까 요 질문의 주요 요점인 인재상이 다르니 다 활동을 바꿨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비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학종하려면요, 본인 어찌됐든 간에 정시, 수능 체제 있으면 정시 준비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자소서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자소서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모르잖아요, 내가 바로 갈지 재수를 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학년 2학기 내신도 조금 또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많이 바빠요. 이 시기에는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을 빼내서 그거를 가지고 학교 인재상과 조금 연계를 시켜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자, 1학년 1학기 내신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의욕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래요. 가슴이 아프죠? 아직 1학년 1학기라고 괜찮다고들 하는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이게 포인트지. 이게 왜 포인트냐? 일단 본인이 망쳤어.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막 행복회로 돌리는 얘기를 해줬고,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많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질문을 남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경우기도 하고. 자, 뒤로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망하는 대학교 학과가 너무 분명한데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학과를 아예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망하는 대학교랑 학과를 안 남겨줬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의예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는 죽어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대요. 또 대부분의 과목의 등급이 제 바로 앞에서 컷이 나서 굉장히 절망스럽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울면서 이번 여름방학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의욕을 되찾고 싶대요. 이 질문은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면 지금 또 우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섞을게요. 조금은 아직 1학년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 주고요, 현실적인 조언을 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의욕은 빠르게 찾으세요. 왜냐면 본인한테 남은 학기는 어쨌든 4개 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본인이 원하는 학교랑 학과가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본인 내신 망친 거랑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럼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현실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본인 내신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쵸? 근데 본인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여름방학 자체를 그냥 울면서 완전히 날려버렸다. 이거 너무나도 문제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러셀 부천한 것만 봐도 지금 썸머스쿨 기간에 고1, 2 학생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친듯이 지금 내신하고 정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했어요. 이미 이제 하고 나갔고. 자, 그럼 그 순간에 본인은 뭐 했어요? 미친듯이 울었죠.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름방학을 본인이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것도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과거는 과거로 넘기세요. 이미 1학년 1학기는 끝났어요. 본인 내신이 4등급이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다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고 본인은 그거 못 바꿔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다행스러운 건, 내가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본인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 본인이 원하는 학과
학과, 학교, 진로가 정확하다는 점. 왜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목표, 기준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신 입결이라든지 그 수시 전형 중에서 본인이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쓸 수 있는 전형은 학종, 교과, 논술이 될 텐데 1학년이다 보니까 참 여기에서 주요 대학, 본인이 말했던 아까 그런 지망대학 학교, 학과는 너무 분명하다는 거 보니까 주요 대학이고 인기학과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주요 대학이 주로 뽑는 전형은 이 세 가지 전형에서 뭐다? 학종과 교과 전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전형의 중복 요인을 찾아야 돼요. 중복 평가 요소. 그럼 그게 뭐겠어요? 자, 학생부 종합은 뭘로 뽑아요? 그렇죠. 학생부로만 뽑죠. 근데 그 안에 이제 교과랑 비교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과 전형은 뭐겠어요? 뭐로만 들어가요? 정확하게 교과, 내신으로만 들어가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전형의 중복 요소는 지금 뭐다? 내신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본인이 남은 4개 학기를 어떻게 본인이 내신을 챙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고3 2학기가 돼서 본인이 진짜 목표한 대학의 학과의 학교의 교과 전형이든 아니면 학종 전형이든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울고 뭐 자기 진로는 명확한데 뭐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건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창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목표하는 학과가 있다? 목표하는 학교가 있다? 그럼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지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전혀 도움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도움될 거 없어요. 그냥 이거를 시청하고 끝이라고 해서 도움될 거 없어요. 움직이세요. 노력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요. 본인 스스로가 진짜 노력을 해서 남은 4개 학기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열립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본인은 답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아예 끝이라고 보면 돼요. 본인이 희망적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두 번째, 본인이 목표하는 진로와 목표하는 대학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입시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명수 형이 얘기하셨던 거 있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정말 늦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세요. 파이팅 하시고 울지 말고 기운 차리고 열심히 내신 준비하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수시 고민 상담소 질문 드려요. 자, 인하대 교과, 지역 추천 인재를 쓰려고 하는데 생명공학과는 작년 입결 대비해서 제 내신이 더 높다. 질문자의 내신이 더 높다 이거죠. 작년 입결 컷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진학사에 본인이 좀 돌려봤나 봐요. 모의수시 지원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서는 소신이 뜨고 다른 학과를 써보니까 작년 입결 대비해서 본인의 내신이 낮거나 비슷한데 적정이 뜬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이제 학교 입결을 확인해 본 것과 이제 사교육업체 거기서 수시 지원을 돌려본 결과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내신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시 전형 치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전형이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모의 원서 접수다 보니까 허수 지원자들도 조금 섞여요. 거기에 이제 각 사이트마다 어느 정도 걸러내는 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신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배터리가 몇 칸이냐 뭐 이런 걸 중시 여기는데 그 배터리가 100% 다 막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단 본인이 가장 신뢰해야 되는 데이터는 그 학교의 입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대체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입결을 발표할 때 상위 70% 컷, 70% 컷을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70% 컷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뭐 10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70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입결 내신하고 그 70%컷 내신이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평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앞에 인원들이 내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70% 앞쪽에 있는 인원들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은 입결 데이터는 학교에서 발표한 거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한 건 본인이 인하대 교과 내신 환산 방식 그거를 정확하게 넣어서 계산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본인이 인하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인하대의 작년,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그 교과 전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변경된 사항 때문에 과거의 입결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은 그 입결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인하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지원하려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요거는 21학년도 대비해서 명칭은 변경됐어요. 지역 추천 인재로 변경이 됐고, 주요한 포인트는 모집 인원 수가 거의 200명 넘게 감소했다는 거. 요거는 사실상 입결의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모집 인원이 적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추천 인원이 생겼어요. 추천 인원 제한. 그 21학년도에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추천이 필요가 없었는데 요번 연도부터 고교별 7명 이내 요 부분으로 딱 됐다는 거가 있는데, 사실 인하대는 완전 극상위권 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천 인원 제한이 크게 뭐 입결에 좌지우지된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다음 게 중요해요. 바로 수능 최저 자체가 지금 21학년도 대비해서 22학년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학년도에는 여기 이제 띄워질 텐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3개 영역 합 7이었고요. 요번 연도 22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2개 합 5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인 즉슨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과목 자체가 줄었고, 그리고 2개 영역 합 5의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다 영어 절대평가도 포함이 되죠.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그럼 어떤 생각을 바로 이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죠? 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현실적으로 못 맞추는 재학생들이 진짜 절반이 넘어요, 실제로.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 초반대의 그 학생들만 지원자 중에서 그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실제로. 근데 요게 요번에는 좀 완화되니까 당연히 최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 입결은 반대예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에 지금 요게 인하대 신소재 쪽을 얘기를 했는데 1점 후반대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다 보니 잘 맞추겠죠, 위에 교과 학생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추니까 입결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부분, 모집 인원이 일단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과거 입결을 참고할 때 과거 데이터보다 입결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요건 모든 교과 전형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과 전형을 쓸 때는 과거 3개년 전 것까지 전형의 변화를 다 읽습니다. 읽는다는 말은 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변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입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본인 내신 그 인하대 환산하는 산출식 다 계산을 해보고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한 뒤에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솔직히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이 적어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컨설팅 개념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걸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여기다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실감이 느껴져요. 실제로 본인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보고 싶어 하고, 근데 지금 본인이 내용을 적어서 알겠지만 그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청주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그리고 진로를 가공식품개발연구원으로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보낸 DM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시청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자기인지 이제 알겠죠. 본인이 적은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이거는 약간 학종에다가 거기다 학생부 분석 상담이 이루어져야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 절실함과 그리고 여기 컨텐츠를 기획하신 이 러셀, 여기가 무슨 팀이죠? 스튜디오 러셀 팀. 스튜디오 러셀 팀의 그런 컨텐츠 기획 의도에 부합하여 학생부를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따로 1대1로 뭐 유선 통화라든지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문의를 하셔서 학생부를 뭐 스캔하시든 뭐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
연관을 좀 지어서 가능성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상담을 조금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보고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많이 바쁩니다. 오케이? 네, 빨리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 받은 부분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다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수시는 그냥 막연히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챙겨야 될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특히나 재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시 전형이 정확하게 본인이 쓰려는 전형이 어떤 식의 성향을 갖고 성격을 갖고 그리고 나를 선발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선발을 하느냐 이 부분을 꼭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입시 상담 특히나 수시 관련된 부분은 고1, 2 학생들한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제가 질문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수시 관련된 정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정보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하고 본인 목표 대학도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나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 대학이 선발하는지 알고서 준비를 한다면 사실 수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제가 데이터를 띄워드리겠지만 고대와 한양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죠. 이 대학들의 그 최종 등록자 여기 고대 건 정시고요. 여기 한양대 거는 작년 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시랑 정시 합격한 재학생, N수생 현황인데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정시는 N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는 재학생들이 꼭 천천히 차근차근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흔히 말하는 수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꼭 아셔야 될 거 실제로 정시러들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재학생들 정시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난 수능만 준비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에서 보여줬다시피 정시는 현역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정시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점은 본인이 여태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일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니까 나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선 정시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큰 패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의 본질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실제로 모의고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와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수능은 누가 출제를 하죠? 그쵸? 평가원입니다. 그럼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사실상 진짜라는 거예요. 수능을 어쨌든 간에 상대평가 개념으로 해서 성적표에 이제 본인 상대평가 성적이 다 기입이 되죠. 물론 뭐 제1고나 영어는 제외하고.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 성적을 내는 표본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그 표본 집단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수능을 보는 표본 집단,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 찍히는 표본 집단은 누구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정확하게? 그쵸? N수생까지. 아까 누가 강하다 그랬어요? 정시에서는 N수생이.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 자, 보면 돼요. 그럼 고3 학생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시점은 언제냐? 남들 지금 뭐 솔직히 상담하거나 설명할 때 보면 고1, 고2 학생들이 뭐 자기는 벌써 2번 봤대. 뭐 4번 봤대. 6월, 9월 봤으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제 학생들 특히나 고3 학생들은 여태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딱 한 번 본 겁니다. 6월 거 평가원 모의고사. 자,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의 표본 집단 차이가 뭐냐? 오염이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일단 N수생이 없죠. 그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에는요. 등급이나 표준 점수 100분이 다 해서 N수생이 전혀 없는 수치예요. 첫 번째, 여기서 오염이 발생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학생들이 전부 다 보냐? 전부 다 볼까요? 아닙니다. 어떤 모의고사는 부산 지역이 안 보고 어떤 모의고사는 뭐 경기 이쪽 애들이 안 보고 거기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안 보는 학교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받았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표본 집단에는 그 친구들도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심각함이 느껴지죠. 본인이 받았던 성적에 대해서 이게 믿어야 될지 맞아야 될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본인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 과연 수능 보듯이 봤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본 적 있겠죠. 다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네, 엎드려 자고 있죠. 과연 그 친구들이 수능 날에도 잘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되셨길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정신 안 돼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본인의 여태까지 그 교육청 모의고사의 수치만 보고 나는 정시로 무조건 전환해야겠다, 이런 모순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보면 제 학생들은 3월, 4월 모의고사의 등급 성적대에 비해서 수능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평가원 6월 거, 그 다음에 9월 거 다 거치고 내려오면 결론적으로 등급이 평균 2, 3등급씩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 학생. 수능 정시 성적에 대해서. 이거 잘 충분히 이해하길 바라면서 수시 준비 차근차근 1학년 때부터, 그리고 2학년 학생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3학년 학생들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 현 결정 사항대로 최대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받든 아니면 정말 본인의 입시 정보를 더 찾아보든 해서 꼭 전략적인 지원을 잘해서 수시대박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았었다면 제 입장에서도 많이 보람찼을 것 같고, 이 컨텐츠를 기획한 스튜디오 러셀 팀도 지금 많이 흡족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이다 보니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주지 못한 점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의 말을 좀 해주자면, 수시를 지원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한 방에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조금 안 좋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가 있고요. 정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만 먹고 본인의 목표 대학이랑 그 본인의 인생 기준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번의 기회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물론 이 영상을 보니까 무조건 수시 대박은 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 자, 예언 시작했습니다. 예언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주시는 게 본인들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스튜디오 러셀의 시그니처 사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원하는 대학으로 가시죠.